안녕하세요, 동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이프한테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좀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제 지인 중에 미용실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 미용실을 서울대학가 쪽에서 좀 규모 있게 하셨다가 또 직원도 두고 하셨다가 잘 안 되셔가지고 이제 직원들 내보내고 또 빚을 좀 많이 지고 인천으로 오셨어요. 인천에서 작게 또 시작하셨는데요. 와이프랑 같이 두 분이서 이렇게 잘 꾸려 나가셨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또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제 와이프도 그쪽 미용실을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신도시로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축하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잘 될까라는 좀 우려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뭐 축하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로 가셔가지고 아파트 상가, 새로운 아파트 상가 2층에서 인테리어 새로 싹 해가지고 직원들 2명 고용해서 다시 오픈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집도 그쪽 아파트로 아마 전세로 가신 것 같아요.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오픈할 때 제가 갔었어요. 가서 지인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축하해드리고 했는데 오픈할 때 제가 거길 딱 보니까 직원들 2명 쓰고 부부 인건비 가져가고 또 월세 내고 또 재료비 쓰고 또 기타 잡비하고 예비비 포함해가지고 최하 1200에서 1400 정도, 1500 정도 돼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제 뭐 느낌 감각으로 그냥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냥 그 아파트 이렇게 봤을 때 1000만 원 이하로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한 500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 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불안했어요. 이게 과연 잘 되실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후로 한 6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은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온라인 마케팅 쪽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쭤보시길래 그때 제가 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로는 사실 한계가 있어서 한번 뵙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이제 연락이 없어서 일단 뭐 저도 삶이 치이다 보니까 바빠서 잊어버리고 있었고요. 뭐 그랬었어요.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 쪽은 SNS 마케팅하고 블로그 마케팅 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행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벤트를.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그날 오면은 뭐 파마라든지 또 염색이라든지 이렇게 할인해 준다든지 그리고 뭐 그거는 다 하는 건데 뭐 10번 오면 한 번 할인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SNS 해서 뭐 본인의 머리 한 거를 뭐 본인의 SNS에 올리면 뭐 선물을 드린다든지 오프라인 쪽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꾸준하게 365일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쪽은 정말 하루 숙제하듯이 계속 올리는 거죠. 손님 머리 한 것도 올리고 또 사회적인 이슈도 올리고 또 오프라인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것도 온라인 쪽에 같이 올리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한 1년 정도를 잡고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알려지거든요. 내가 미용을 잘하고 실력이 있다 그러면 손님들이 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머리가 되게 잘 나온다. 그러면 손님들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아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미용실이 잘 안 돼가지고 직원들 내보내고 또 두 부부가 같이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셋인데 아직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나이인데 아무래도 이제 부부가 하다 보니까 미용실도 늦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케어가 조금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조만간 갈 지인들하고 같이 한번 또 가자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장님께서 실수하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빚을 지고 이전했다는 겁니다. 빚을 지게 되면 우선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지 않으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빚을 과도하게 지고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오프라인 창업에 뭐 업종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최대 3천만 원 전 생각을 해요. 3천만 원을 내가 갖고 시작했다가 잘 안 돼서 망하더라도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알바하면서 3천만 원 갚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부부가 이제 하면은 맞벌이 하면은
갚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 3천만 원 사실 작은 돈은 아니에요. 100만 원씩 갚아도 3년 가까이 갚아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작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최대 3천만 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도시에 대한 파악이 좀 부족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는 내가 거주지 주변을 가진 않아요. 물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차로 30분 거리예요. 진짜입니다. 버스로 50분을 가야 되고요. 차로 30분 거리인데 저는 거기 미용실을 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꼭 본인이 사는 거주지의 미용실을 가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 미용실에 손님이 얼마 정도 올지를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가게를 계약하기 전에 미리 그 도시에 가서 상가들이 어느 정도 계약이 돼 있고 상가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 내가 미용실 했을 때 내 미용실에 손님이 어느 정도 올 것인가를 내가 한 번은 파악하고 체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원을 미리 뽑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부부가 해보고 나서 너무 무리가 될 때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버거워질 때 이제 그때 직원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한국이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출산율도 되게 낮은 편이에요. 0.98이거든요. 일본이 1.3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0.98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뭘 해도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다니는 미용실도 예전에 손님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줄었어요. 예, 금요일날 가면 손님이 좀 꽤 있었거든요. 근데 한 3분의 2 정도 아니면 반 정도. 그래서 미용사도 한두 분은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용실 옆 건물에 미용실이 생겼는데 가격이 저렴해요. 뭐 저는 거길 가진 않지만 아무래도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크게 시작하는 확장하는 게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하시는 분들도 창업의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다 체크해 보시고 지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알아볼 것. 1년, 적게는 6개월, 최하 6개월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업종에 있어서 알바나 직장을 그쪽으로 한번 다녀볼 것. 6개월에서 1년, 많게는 2년. 그래서 내가 하려는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으로 시작하지 말 것. 네, 요즘에는 이건 제 기준이지만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3천만 원 이상으로 시작하시다가 망하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이 있는 분들, 뭐 없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3천만 원 이하로 시작을 해라. 그리고 창업의 준비가 됐을 때 창업 계획서를 써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 계획서를 쓰지 않아요. 근데 써봐야 됩니다. 문서로 한 30에서 50페이지 정도 일목요연하게 쫙 적어 나가야 됩니다. 뭐 창업 계획서는 인터넷 보면 양식이 많이 있어요. 그거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차별화시킬 것들, 나의 경쟁력, 나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가게를 알아보실 때 정말 유동인구 또 그 인구 중에서 우리 가게로 몇 명이나 올지 그 온 사람들로 인해서 매출이 얼마나 일어날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그 내가 하고 싶은 지역에 가게를 탐방을 한 달에서 두 달 해봐야 되고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달라요. 업종 따라 그것도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령 여름에 매출이 많고 겨울에 매출이 없다 그러면 겨울의 매출을 여름의 매출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체크를 해보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됩니다. 뭐 내가 창업하는 거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 알리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창업하는 거를 쉬쉬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가족한테 알리고 또 검증도 받고 물어도 보고 또 내가 창업 계획서 쓴 것도 보여주고 또 친구, 친척들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들을 만한 것들 내가 체크해서 듣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 객관적으로 봐주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알려라, 많이 알려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번 돈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3천만 원이 있다면, 3천만 원 시작한다면 3천만 원을 내가 모아서 시작을 하세요. 절대 빚을 지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두 군데 했거든요. 예, 빚을 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되게 참혹했죠. 1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의 무서움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빚을 지지 마세요. 설령 빚을 지더라도 정 빚을 지겠다 싶으면 부모님께 빚을 지세요. 네, 부모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인들한테, 부모님께, 다른 데 대출 받아가지고 못 갚으면은 여러분들 개털되잖아요. 네,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안 되는 경우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창업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누구나 아는 내용이고요. 누구나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커피숍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기존 하던 거를 물려받았어요. 커피에 땡하다라는 커피숍을 물려받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예, 힘들어요. 월세 내고 또 뭐 알바 인건비 주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고, 또 커피숍 같은 경우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네,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내 적성에 맞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쨌든 간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거 다 체크하셔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동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